아이를 저는 너무 갖고 싶었는데 이제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이제 당시 남편 나이가 있어서 수정란부터 만들었거든요. 제가 작년에 되게 아팠어요. 12월 달에. 아기를 낳고 나서 수술을 하자. 이게 수술을 하게 되면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으니까. 상대는 이제 안 원했어요. 사람이 이제 정말 이제 죽기 직전까지 힘들면 이제 종족 번식에 대한 본능 같은 게 진짜 생기나 봐요. 진짜 너무 아기가 갖고 싶더라고요. 그때 어느 정도였냐면 유튜브에 아기 나오는 동영상 보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게 진짜 아니 이게 내 환상일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 환상일지도 모르겠는데 진짜 제 가족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느낌? 마음이 항상 편할 수 있어야 되는 곳? 모르겠어요. 아휴. 가족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유리 씨 말씀을 들으니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네. 우리 유리 씨 문정환성 검사에서 결과 살펴봤는데요. 네. 거기서 눈에 띄는 게요.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외로움. 내 생각에 참다운 친구는 함께 있어주는 것. 내가 잊고 싶은 두려움은 외톨이였던 기억. 네. 외톨이. 우리 유리 씨는 보니까 외로움이 유리 씨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외로움. 그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좀 외로움 많이 타는 걸 알아요. 근데 또 그러면서도 잘 곁을 안 줘요. 그 웃기죠? 대신 이제 고양이들을 이렇게 좀 대신 이제 키워요. 그래서 잘 이렇게 많이 달래는 편이에요. 네네. 외로워하면서도 그러면서 또 곁을 잘 안 준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썩 편치 않은 거예요. 네. 네. 되게 차라리 한 번 보고 말 사이는 편해요. 그렇죠. 네. 그냥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 가서 뭐 예를 들어 뭐 게스트하우스나 이런 데 가서 그냥 한 번 보고 말 사이면은 잘 놀아요. 그냥 막 잘 놀아요. 부담이 없으니까. 부담 없으니까. 어차피 다음날 되면 안 보니까. 근데 네. 회식 자리나 뭐 이런 데 갔다 오면은 기가 빨려서 그 한 하루 이틀은 거의 뭐 이렇게 이러면서 너무 힘들어. 약간 집에서 이렇게 거의 한 이틀은 집에 누워 있어요. 회복 시간이 필요해요, 진짜. 의미 있고 중요한 가까운 관계를 맺는 거에 대한 편치 않음이 있으면 네. 거리를 둔단 말이에요. 네. 거리를 두는 거에 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그때 이 마음의 기본 정서는 이게 불신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을 이렇게 썩 잘 믿지 못하는 거야. 네. 그러니까 누군가와 가까워져 봤자 그리 좋을 일은 없네. 그래서
이제 선뜻 가까워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사실 좀 외롭잖아요. 그래서 외로워서 또 가까운 관계를 갈구해요. 갈구해서 또 누군가 조금 가까워지려고 하면 약간 두려워. 네. 그러니까 누군가와 의미 있게 중요한 관계를 맺으면서 가까워지는 거에 대한 약간 편치 않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 것 같으세요? 어릴 때 사실은 따돌림을 당했었어요. 그러셨어요? 네네네. 어릴 때 따돌림을 당했었어요. 몇 학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만 그러셨어요? 아니면 그때 이후에 종종 그런 일이 있었어요? 4학년 때까지는 항상 뭐 학급 부반장 뭐 이런 거 되게 임원들 이제 도맡아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인기 많은 학생이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떤 친구랑 사이가 되게 안 좋아지면서 그 친구가 주동해서 따돌림을 시작을 한 거예요. 보통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면은 수업이 한 3, 4시쯤 끝나잖아요. 네. 집에 8시 전에 가본 적이 없어요. 왜? 학교 운동장 구석에 저를 끌고 갔어요. 어머. 끌고 가서 야, 너 비웃었어? 안 했는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일었으면 자기한테 비웃었다.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있는 게 더 좋은 사람이 됐고 그게 이제 제 성격에 이제 영향을 준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그 친구들을 피해서 그림을 그렸어요. 친구들이랑 놀 시간이 없으니까 안 놀아주니까 혼자서 이제 그 연습장 같은 데 그림 그리고 뭐 혼자서 공상하고 약간 그러면서 제 꿈을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지금 뭐 성우가 되고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게 되고 게임을 좋아하게 되고 요런 요 밑바탕이 좀 됐어요. 근데 뭐 지금 어른이 돼서 이제 그때 그 일을 다시 해석해 보니까 그리고 네. 그걸 긍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기나 어려움을 또 나한테 좋은 동기가 되는 걸로 해석을 해서 그렇지. 네네. 이제 학교 폭력은 이 범죄이거든요. 네, 범죄예요. 네, 어리니까 유예가 될 뿐이지. 그러니까 잘못한 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학교 폭력이니까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다 좀 미성년자들이죠. 그래서 그냥 애들이 뭐 그럴 때도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학교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가 그때 어린 나이에 그런 경험을 하면 그 경험이 너무 나쁜 경험이죠. 정말 bad memory, bad 네네. experience라고 얘기하는 너무 나쁜 경험인데요. 이것이 이 사람의 자아상, 자존감, 세상을 보는 기준, 또 가치관 이런 거를 형성하는데 너무너무 무지막지하게 나쁜 영향을 줘요. 드문 맞벌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사실은 도움을 주지 못하는 환경이셨어요. 어릴 때부터 되게 손이 안 가는 장녀였어요. 어느 정도로 손이 안 갔냐면 어린애를 눕혀놓고 뉘어놓고 장을 보고 와도 그냥 가만히 울지 않고 장을 보고 오실 수 있을 정도로 좀 오버했어요. 순했구나. 네, 굉장히 좀 순한. 그리고 보통 애들은 치과를 싫어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기억이 혼자 치과를 다녀왔어요. 혼자? 대단하다. 네. 3,000원 딱 들고 치과를 갔던 기억이 나요. 동생이 하루는 집에 같이 있었는데 동생이 같이 집에 있었는데 어떤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문을 두드린 거예요. 너무 무섭다. 문을 두드렸는데 동생이 이제 바보같이 가서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나. 애기니까. 애기니까 어른이 있어. 제가 그때 초등학교 2학년인데 무슨 생각이었는지 엄마 지금 곧 있으면 오실 거예요. 그래? 아저씨 배가 고파서 그러는데 뭐 좀 줄 수 있니? 잠깐만요 아저씨 저기 잠깐만 저기 엄마 오시는데 제가 문을 팍 닫았어요. 오, 잘했다. 문 탁 잠그고 바로 경찰을 불렀어요. 그러고 우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만나는 타인이 부모잖아요. 부모와의 관계는 되게 중요해요. 부모님은 물론 자식을 사랑하고 잘 키워야 되니까 다 그 당시에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밥을 못 먹으니까 입에 풀칠을 못하니까 다 나가서 열심히 일하시고 또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내 자식은 지금 이 나이가 되니까 또 이해가 되지 그 당시 어린 나이에는 늘 무섭고 그래서 무서워도 무섭다고 말할 대상이 없고 그러면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 하면 결국 말해봐야 소용없네. 이거는 그냥 나 혼자 버텨내고 해결할 수밖에 없네. 이러면서 매우 독립적인 사람이 되긴 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이 그렇죠. 됐어요. 굉장히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마음 저 깊은 정말 뿌리에서는 정말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진짜 갈구해요. 이게 결핍으로 인해 생겨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끊임없이 채우려고 해요. 끊임없이. 그래서 사실은 아기가 더 갖고 싶었었던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나의 외로움과 나의 아주 저 뿌리 깊은 어떤 결핍을 아이를 통해 채우려고 한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깨달음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이 되어진다면 나의 어떠한 어려움을 자식한테 주지 않으면서 좀 더 깊고 따뜻한 부모의 사랑을 아이한테 경험시켜주는 거 그거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마다 삶이 어떻게 보면 또 약간 공평한 면도 있어요. 일찍 고통스러우면 뒤에는 좀 편안하고 또 아프긴 하지만 이걸 통해 나의 내면 또 나를 좀 제대로 아는 눈이 좀 커지고 또 이걸 통해 내가 조금 더 성숙이 되면 타인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 조금 더 해안, 현명한 눈이 생기는 좀 밝아지는 면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저는 유리 씨가 억새풀 같다고 봐요. 억새풀은 이렇게 흔들리긴 하지만 꺾이지 않는. 그렇다고 안 힘들었던 건 아니에요. 힘들어도 뭐 결국은 견뎌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 힘이 내면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그 힘은 아마도 우리 유리 씨가 자기의 삶, 본인을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잘 살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야 되겠다는 내면의 동기가 있어서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안 힘들진 않을 거예요. 힘들더라도 결국 이 나이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사람 안 변해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해결했던 방식으로 지금 겪는 일이나 앞으로 겪는 일도 그렇게 겪어 나갈 거라고 보니까 저는 또 유리 씨를 믿습니다.